마지막으로 캐나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일봉 통신원. 네, 안녕하십니까. 캐나다의 김일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달 소식에서 캐나다와의 항공 자유화 협정이 교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회담 일정이 잡혔다고요. 그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지난달에 이곳 캐나다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항공 노선에 있어서 그동안의 독점 운항이 캐나다의 여행이나 기타 유학 등을 거래고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 불편함과 동시에 가격에 있어서도 큰 불이익가 있음으로써 이곳 캐나다 교민 경제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한국과 캐나다의 항공 회담 일정이 오는 11월 18일, 19일 밴쿠버에서 갖기로 확정됐습니다. 한편 한국과 캐나다 오픈스카이, 즉 항공 자유화 협정 체결 성사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서명운동에는 집계가 종료되지 않고 있는 밴쿠버를 제외한 전국으로부터 2만 4천여 명의 한인들이 서명 동참한 상태입니다. 모쪼록 회담이 잘 이루어져서 독점이 아닌 자유 경쟁이 됨으로써 항공 편수도 늘어나고 요금도 훨씬 저렴해짐으로써 유학생 및 관광객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서 교민 경제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캐나다의 주요 도시들이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계속해서 알려주시죠. 네, 토론토와 밴쿠버를 포함한 캐나다 주요 도시들이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국적 컨설팅 업체 머서가 세계 215개 도시의 삶의 질 평가 7월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의 쭈리히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밴쿠버가 4위, 토론토 15위, 오타와 19위, 몬트리올 22위, 캘거리 25위 등 국내 대도시들이 상위권에 대거 올라갔습니다. 조사 항목에는 주택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연환경까지 총 39개 항목의 요소가 포함되는데요. 평가 기준은 미국 뉴욕을 100점 기준으로 산정해서 스위스의 쭈리히가 108점으로 최고 점수, 이탈리아의 바그다드가 13.5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서울은 86위에 랭크되어 있네요. 한편 삶의 질과 관련된 개인 안전조사에서는 룩셈부르크가 131.4를 기록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평가됐고 국내 5대 도시인 토론토, 밴쿠버, 캘거리, 몬트리올, 오타와는 모두 115.8점을 얻어서 공동 22위에 랭크됐습니다. 네, 그럼 다시 부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올해는 광역 토론토에서 주택보다는 콘도의 신축이 더 활발하다고요. 자세한 내용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그동안 최근 몇 년 사이 주택의 가격 상승과 택지 부족, 작아져가는 집의 공간 스타일 등이 구매자의 관심이 있어서 고층 콘도 쪽도 관심을 갖게 만들었으며 전국적인 신축 건수는 4.3%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토에서는 주택 신축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콘도는 젊은 층 또는 노인층 등 식구가 작거나 직장 때문에 가까이 살아야 하는 등 특별한 계층과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 사람들의 욕구가 충족되는 위치에 고층 콘도를 잘 선택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토론토 콘도 시장이 베이비 부모들의 주도한 가운데 고령층은 대개 거주 안정성이 뛰어난 토론토 미드타운의 포리스트 힐과 런스데일 로드 북쪽에서 자리 잡은 차플린 에스테이트 같은 일부 고급 동네 콘도를 훨씬 선호합니다. 즉 일부의 부모들도 성인 자녀들을 분가시킨 후에서 대형 주택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면서 집을 팔고 콘도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콘도를 잘 선택해야겠네요. 참 이번 달에 금리 회의가 있었을 텐데요. 결과가 어떤가요? 네, 연방중앙은행이 15일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현행 3%로 유지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4차례 연속 인하한 뒤에 지난 6월에 이어서 2차례 동결한 것입니다. 이날 중앙은행 총재는 물가와 경기 침체 우려를 동시에 언급했는데요. 내년 1분기에는 물가가 일시적으로 목표치 2%의 2배인 4%까지 오를 수 있으나 하반기에는 다시 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인 경제 전문가들은 커니 총재가 올해는 금리를 현행대로 계속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모기지에도 앞으로 변동 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인데요. 그 소식도 같이 전해주시죠. 네, 모기지 역시 변동 예고가 있었는데요. 오는 10월 15일부터는 상환기간 35년 이상의 초장기 모기 상품이 금지되고 주택 구입 시 최소 5%의 다운페이가 의무화됩니다. 그동안 이것은 2006년부터 상환기간을 최고 40년까지로 늘린 초장기 모기지 상품이 도입됐으며 전국 모기지 전문가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승인된 모기지 가운데 3분의 1 이상, 즉 37%가 이 초장기 상품이었습니다. 이 40년 모기지는 교민사회에서도 이미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일반 모기지 회사의 고객의 30 내지 35%가 초장기 모기지를 선택하고 있으며 월급 생활을 하고 있는 신규 이민자들의 경우에는 70%가량이 40년짜리 모기지를 선택한다고 한인 모기지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초장기 모기지 역시 장단점이 있는데요. 초기 상환 부담을 줄이고 그 후 경제 상황에 따라서 상환 액수를 조절함으로써 주택 구입과 운용에 편리함을 주는 대신에 전체 상환해야 되는 그 이자의 부담은 많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장 상환 기간을 35년으로 한정한 이 같은 방침을 밝힌 연방 재무성은 미국 주택과 같은 거품의 위험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국내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만 일부 한인 금융 전문가들은 캐나다는 이미 모기지 보험 등 각종 안전장치를 도입했고 직장이나 소득이 불확실한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돈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크지 않다면서 이번 조치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모기지에도 많은 변동이 예상되는군요. 그런데 캐나다의 한국 금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외환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다른 은행이 영업을 시작한다던데요. 네, 캐나다 신한은행이 빠르면 올 10월부터 토론토에서 첫 번째 영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향후 한인 금융권에 큰 변화가 올 전망입니다. 외환은행이 캐나다 유일의 한국계 금융기관으로 독재한 상황에서 신한은행이 진출, 한인 고객들 상대로 한 양측의 서비스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외환은행과 신한은행의 양대 체제 형성을 앞두고 한인들은 양측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금융 상품이 다양해지고 서비스의 질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큰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계인 외환은행과 신한은행 외에 순수 한인사회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으로는 토론토 한인신용조합과 천주교 한인신용조합, 밴쿠버 한인신용조합 등이 있습니다. 네, 신한은행의 캐나다 진출 소식 정말 반갑네요.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일봉통신원 마지막으로 할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부동산과 기타 이곳 토론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한국도 방학 시즌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방학이면 이민으로 오시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영어를 위해서 단기 유학을 오시는 학생과 가족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언어 습득을 위한 공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더 넓고 밝은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무한한 가치를 마음껏 느끼고 돌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나다로 여행이나 이민 계획 세우신 분들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